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25일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백스코에는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이 마련됐고 부산 곳곳에서는 이번 행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와 성공을 기원하는 축제로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입니다. 준비 상황을 류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백스코에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이 마련됐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등의 경호와 행사 안전을 총괄하는 범정부 단일기구로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해 경찰과 소방,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이 참여합니다.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경호안전통제단에서는 부산 시민과 더불어 외교부, 군, 경 등 경호 관계 기관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호 헬기와 무인 보안 경비 서비스 로봇 등 최첨단 경호 장비도 도입해 현장 경호 준비도 마쳤습니다. 부산 곳곳에서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하나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해운대 비축제는 올해 정상회의를 환영하는 의미를 담아 축제일을 보름가량 앞당겨 그 규모를 키웠고 특별 정상회의 공식 환영 행사가 열리는 동백섬 1호는 아세안 정상들을 맞이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동백섬 순환도로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상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서면 한복판에선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10개국 대표 맛집 셰프들이 직접 만든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한아세안 푸드 스트리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이제 열흘 앞두고 시내 곳곳에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분위기로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부산 정치권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부산의 경우는 지역구 의석이 최대 4석까지 줄어들 수 있어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다음 달 본회의 상정 뒤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개정선거법은 전체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는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선 지역구 의석수가 2석에서 최대 4석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전국의 인구 미달 지역구는 26곳. 이 중 부산은 남구 갑과 을, 사하구 갑 이렇게 3곳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중영도와 서동 지역구의 통합이나 조정, 해운대와 기장군의 재통합 가능성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의 통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점쳐지고 있는데 해당 지역 현역 의원들도 통합이 각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셈법에 반발이 크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정당 간 여론전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특권을 없애는 문제,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게 되려면 사실 국회 구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구성을 바꾸기 위한 것이 바로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인 거고 부산시당 전체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캠페인. 반면 선거법 개정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은 내일 서면에서 황교안 당대표가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정당적인 어떤 이해보다도 국가 국민적인 차원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다가 우리가 도입을 해서 여야가 갈등하는 이런 것을 갖다 좀 벗어나가지고. 한편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감안해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하는 대안도 거론되고 있어 변수는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어제 수능 시험이 끝나면서 이제 고3 교실은 본격적인 대입 지원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남은 지원 과정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세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 교실에서는 벌써부터 대학 입학 전략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3355 모여 앉아
자신의 가채점 점수를 보면서 친구들과 지원대학 찾기에 한창입니다. 배치표도 꺼내놓고 내 점수로 지원할 대학과 학과 찾기에 몰두합니다. 가채점 해보니까 평소 치던 거랑 점수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제 수시 넣었는데 최저 다 맞추고 이제 거기만 면접 잘 보고 논술 잘 보고 붙어야죠. 정시는 논술 쳐보고 다 떨어지면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진학지도 전문가들은 정확한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이제는 수시냐 정시냐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장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경희대, 성균관대, 서강대를 비롯한 논술이나 면접 시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고 준비를 해가야 될 겁니다. 정시를 지원할 경우 자신이 지원할 대학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성적이라도 어떤 영역을 더 잘 치느냐, 못 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또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표준 점수와 100분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원점수가 좀 높다고 해서 상당히 잘 쳤다고 또는 특정 과목을 조금 못 쳤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전략을 세울 때는 대학을 우선할 것인지 학과를 우선할 것인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대학을 결정할 때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산점, 영어 점수 반영 방법, 3년간 정시 합격률과 추가 합격 정도 등을 비교 분석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능 성적의 높낮이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현재의 성적을 바탕으로 남은 입시 일정에 따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충고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1시 부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합의에 실패한다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안전관리 인력 확충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경고 파업까지 진행했으나 한국철도공사 측이 이를 무시했다며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오는 2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입사원 채용과 직원 승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주학 부산공동어시장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배임 수재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 등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표로서 부당한 방법으로 합격 승진시켜 기회의 평등 가치를 무너뜨리고 탈락자에게 상실감을 줘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가 2019 방송문화진흥회 지역 프로그램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산 MBC 원혜영, 김경민 PD가 연출하는 빅벙커는 부산시를 비롯해 지역의 16개 구군의 예산 오남용 실태를 추적해 언론의 존재 목적인 사회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